네,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공체험 캠프 몇 번째 시간이지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 분이셨구나. 김미연 선생님. 와, 한국에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김미연 선생님이 중국에서 오셨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저희 때 방학 때 친정 구정 빼놓고는 총 9주 9번의 수업에 특강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3분의 2 지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6번째 특강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시게 될 문법은 양보인데요. 아까 윤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보라는 용어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저희가 양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양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양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용어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것, 그런 것을 양보라고 하는데 아마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원어를 다시 보면은 양보, 인정, 양도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양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저희가 문법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뜻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고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가정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 없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를 양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양보 연결어미들을 살펴볼 건데요. 연결어미 저희 항상 3개씩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도, 어도, 덜아도, 을지라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양보의 연결어미로 분류된 것들이 대강 뭐 8개인 것도 있고 10개, 12개인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뽑으면 한 8개 정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도, 어도부터 보시면 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덜아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을지라도 실패로 끝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은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에도 그 아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어봤자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을망정 시험을 망칠망정 커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장들을 아도 어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약을 먹어도 여기 아래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실패로 끝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이는 어린 나이라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시험을 망쳐도 커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패해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모든 문장들이 다 호환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도 어도가 모든 문장들하고 교체를 하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역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있는 문장들을 덜아도로 다 바꿔보시고 을지라도 다 바꿔보세요. 은들로 한번 하나만 바꿔볼까요? 약을 먹은들 감기가 낫지 않아요. 벌써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아도 어도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도 어도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문법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비슷한 문법들을 호환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환을 해보시는데 어떤 것들은 100% 대치가 되는데 어떤 것들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안 될까? 고민하시다 보면은 선생님들만의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이제 오류문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안 되는지 궁금해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잘 못 가르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직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이유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지금도 어떤 문법이 이거 왜 비문이지? 내가 알고 있는 제약에 모두 걸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비문이네? 이래서 저도 좀 더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한국어 교육 쪽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한 줄이라도 어딘가 답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찾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한국어 선생님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습자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것들이 6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주어 제약, 주어가 같은지 달라야 하는지. 자, 저희가 선행절, 후행절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선행절은 앞에 있는 절, 후행절은 뒤에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어가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선행 용언 제약. 그러면 이 연결어미 앞에 동사가 와야 하는지 형용사가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선어말 어미 제약. 그러면 보통 시제 선어말 어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at이나 get과 결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합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부정형 정보는 연결어미 앞에 부정형이 와야 되는지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후행절 정보는 뒷문장을 살펴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장의 유형만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뒤에 저희 문장의 유형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보통 청유문과 명령문이 되는 것도 있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시제예요. 아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지금 제 생각에 혹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입 선생님들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후행절 정보에 오늘은 시제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제약.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를 만들 때 는 이렇게 형용사와 동사에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가 다른 형태로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문장씩 보면은 내일 비가 오겠어도 소풍을 갈 거예요. 벌써 딱 읽고 겠어도 여기 이상한데? 근데 get이 있네? 그러면 선어말 어미 제약이겠구나. 너무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도전했어요. 저희가 더라도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도전했어요. 시제가 맞지 않죠. 그래서 후행절 정보가 틀렸어요.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것이 답이 안 나왔었죠. 저희 을지라도는 우선 비현실적,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가정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다가 을지라도는 격식성과 문법성을 문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아요어요와 붙은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여러 예문을 찾아보니까 을지라도가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도 반말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전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앞으로도 공부를 하지 않을 학생에게 말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건강에 나쁜 한이 있더라도 여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는 한이 있더라도 이 표현이 는 한이 있더라도 문법 표현이 은는 한이 있더라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 은 나쁜과 결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비문이 되고요. 감기에 걸렸음에도 출근을 하십시오. 음에도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죠. 와, 처음보다는 그래도 오류를 설명하시는 스킬들이 다들 너무 느셔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좀 못하셔야지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잘하셔서 네. 자,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아도, 어도, 덜아도, 을지라도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초급 문법과 중급 문법을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양보 같은 경우에는 중급과 고급에서 나타나거든요. 아마 의미가 조건보다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르칠 때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문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막상 가르쳐도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아도, 어도, 덜아도는 중급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아도, 어도는 3급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아도, 어도가 먼저 제시된 후에 4급이나 5급에서 덜아도가 제시되는데요. 대부분의 교재에서 4, 5급에 제시되지만 급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아도, 어도가 먼저 제시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도, 어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덜아도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을지라도를 배우게 되는데 을지라도는 제시하지 않은 문법 교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5급이나 6급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받자, 을망정, 은들, 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시된 문법 책들보다는 아예 제시를 안 한 교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아도, 어도, 덜아도, 을지라도 이렇게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도, 어도부터 보시면은 모든 것이 제약이 없어요. 저희가 체크하는 것에서 모두 제약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 갯과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형, 후행절 정보 모두 제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뒤에 배우게 되는 양보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덜아도와 을지라도도 갯과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제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어 제약부터 보시면 저는 아파도 학교에 갈 거예요. 동생은 넘어져도 울지 않아요. 친구가 몇 번을 불러도 저는 듣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같아도 되고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1인칭과 3인칭 모두 사용될 수가 있죠. 선행용언 제약을 보시면 동사 형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어렵다와 먹다, 형용사와 동사 모두 결합할 수 있고요. 선어말 어미 제약을 보시면 일찍 출발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과는 결합이 되는데 내일 비가 오겠어도 소풍을 갈 거예요. 이것은 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어말 어미 제약에서 약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일찍 출발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장을 보세요. 이것은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나는 일찍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런데 가정에서 일찍 출발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는 아써도 어써도가 과거 사실을 가정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3급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도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는 교재를 잘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살펴봤을 때 예문들의 과거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아예 과거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것은 아써도 어써도는 안 돼요?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돼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그 학생만 따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더 이상 알고 싶은 의지가 없는 학생이 있어요. 의미가 다르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럼 나는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굳이 이 부분까지는 첫 시간에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겟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셔도 학생들은 겟과 연결어미를 결합하는 것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과는 결합하지만 객과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고요. 부정형 정보를 보시면 날씨가 안 좋아도 여행을 갈 거예요. 시험을 못 봐도 친구들과 놀기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안, 못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후행절 정보를 살펴보시면 비가 와도 여행을 갑니다. 평서문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평서문, 진수를 나타낼 때 평서문이라고 하고 갑니다, 습니다, 아요, 어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되고 비가 와도 여행을 갑니까? 의문문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비가 와도 여행을 가십시오. 명령문에서도 사용이 되죠. 비가 와도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청유문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께 제시할 때 일부러 습니다, 습니까? 으십시오, 읍시다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유형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아요, 어요는 이 네 가지 문장 유형으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오늘 공부합니다. 저는 오늘 공부해요. 오늘 공부해요? 의문문도 되죠. 그리고 빨리 공부해요. 많이 공부해요. 공부해요. 얼른 해요. 뭐 되잖아요. 명령문도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해요. 청유문도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요, 어요는 네 가지 문장 유형을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아요, 어요보다는 이렇게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갑시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다 되는 것을 다 됩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으세요. 이걸 써주고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이것도 또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문법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문장 유형 4가지가 필요하시다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두 번째 배울 문법은 더라도인데요. 우선 더라도 한번 볼게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도, 어도와 똑같이 주어 제약, 선행용언 제약이 없고요. 선어말 어미 제약, get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고 부정형 정보 제약이 없고 후행절 정보에도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을지라도까지 이 부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실 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선 저는 여러 번 설명을 듣더라도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동생은 집 앞 슈퍼에 가더라도 화장을 하고 나가요. 날씨가 춥더라도 저는 등산을 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1인칭, 3인칭 모두 가능하죠. 당연히 2인칭도 지금 예문은 없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제약이 나타나지 않고요. 선행용언 제약을 보시면 바쁘더라도 식사는 꼭 드세요. 비가 오더라도 등산은 갈 거예요.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가능하고요. 선어말 어미 제약 보시면 아무리 바빴더라도 연락은 했어야 한다. 이 문장 충분히 가능하죠. 엇과 결합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 배웠던 앗서도, 엇서도처럼 과거를 가정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빴더라도 연락은 했어야 한다. 그럼 연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급 학생들이라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급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 엄청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 과거 과정하는 거는 이제 가정하는 거는 학생들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의 수준을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학생들이 이 정도는 4급이니까 제시해도 되는 반이다. 그러면 제시를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 내일 비가 오겠더라도 등산을 갈 거예요. 이것도 내일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지만 get과 결합되지 않죠. 이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굳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get과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도 어도와 마찬가지고요. 부정형 정보 보시면 결혼식에 안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가야 한다. 시험을 못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안과 못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후행절 정보도 보시면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갑니다.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갑니까?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가십시오.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갑시다.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돼요. 자, 비가 오더라도 여행을 갔습니다. 이거 아까 오류 설명할 때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갔습니다. 평서문인데도 이 문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더라도, 더라도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과거 시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벌써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뒤에 오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을지라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제약이 없고 선행 용언 제약도 없고 선어말 어미 제약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et과는 결합하지 않고요. 부정형 정보 제약이 없고요. 후행절 정보도 제약이 없습니다. 주어 제약은 없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을지라도가 아도어도 더라도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정확한 뜻들을 말씀 안 드리고 문장으로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수업하시게 되면은 문장을 보고도 이거 을지라도 더라도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장 보시면서 이거 더라도랑 어떻게 다르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것이다. 동생은 아무리 긴장할지라도 떨지 않는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로 끝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여기 같은 경우에 힘들다, 끝나다 이렇게 형용사 동사가 모두 가능하죠.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을지라도 저는 아내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와 이미 결혼을 했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지도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을지라도 이렇게 과거를 가정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을지라도는 5급과 6급에서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정도 문장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설명해 주실 수가 있고요. 내일 죽겠을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객과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다음 보시면 부정형 정보 제약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수가 안 올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성공을 못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과 못, 부정형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요. 후행절 정보 제약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행절 정보 모두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장 유형 4개와 모두 결합이 가능해요. 자, 지금 저희가 수업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도, 어도, 덜아도, 을지라도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객과는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도서들 여기 모두 작성해 놓았고요.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이것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